요 11번부터 13번까지만 좀 풀어보시고 일단 18쪽에 11번부터 13번까지 먼저 풀고요. 혹시 다 한 사람은 뒤에 것도 뭐 해보시고 뭐 나중에 숙제가 될 테니까 미리미리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11번부터 좀 할게요. 처음 할 때는 이제 혼자 풀기는 좀 쉽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좀 이제 일단 시간을 두고 읽어본 다음에 또 같이 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수능 특강 할 때는 이제 더 혼자 풀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뭐 요러한 문제들이 나온다 이런 걸 좀 접하는 겁니다. 11번에 봅시다. 그림은 시간 t가 0일 때 그 P에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점 Q를 지나 자 6t0가 됐을 때 R에 도달하여 정지했다. 아, 정지했네 나중에. 자동차는 PQ 구간과 QR 구간에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정지했다가 나중에 정지하니까 처음에는 가속도가 그 플러스 값이겠죠. 붕 빨라졌다가 나중에 이제 속도가 느려졌을 겁니다. 그 다음 일직선상의 점이고 요 거리는 L이라고 써져 있네요. 예, 요 거리. 자,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아, 걸리는 시간 여기 2t0고 4t0네. 그럼 얘도 비슷하게 이제 VT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얘가 정지하고 있다가 2t0까지는 빨라졌어. 2t0 붕 빨라졌어. 그러다가 4t0 그러니까 4t0를 더한 값이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4t0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 표상에서는 이제 그래프상에서는 6t0까지네.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 가요? 이게 등가속도 둘 다 등가속도 운동 돼야 되니까. 근데 요때 거리가 L이면 요때는 2L이겠네. 맞아요? 맞죠? 꼭지점 똑같고 밑변이 2배니까. 자, 그럴 건데 이제 문제는 T0부터 4T0까지 이동한 거리는 T0는 여기고 4T0는 여기 2T0, 6T0 절반이니까 여기고. 그쵸? 그래프 잘 그리시면 금방 알 수 있어. 그쵸? 그러면 이제 넓이 구하면 돼. 넓이 구하면 되는데 봐봐요. 물론 뭐 계산 열심히 해도 되는데 그래프를 잘 파악을 하시면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셋네 개가 똑같은데 이만큼 세 개야. 그러니까 여기는 4분의 3L이야. 맞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인데 요거 같은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요것도 2L에 이만큼이잖아. 이만큼. 2L에 4분의 3이에요. 맞죠? 그래프 형태를 보시면 그렇잖아. 그쵸? 예, 요 삼각형이 여기 하나, 둘, 세 개, 여기 세 개, 네 개 나오잖아. 그쵸? 그래서 이게 두 개 더하면 돼. 그래서 4분의 6에다가 3 더하니까 9L이네요. 예. 3번이 답이고. 알 것 같아요? 그래프 이용해서 푼 거죠. 왜 그러는지 아시죠? 이런 건 빨리 풀어야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일단은 붕 빨라졌다가 삥 느려지는 건데 구간에서 걸린 시간이 2t 제로고 요 QR 구간에서 4t 제로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여기 4t 제로, 여기는 2t 제로. 근데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이 구간에서. 자, 그랬는데 이제 구하라고 한 이동 거리가 t0부터 4t0예요. 그 사이 밑면의 넓이 구하면 되는데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하니까 요거가 4분의 3이거든요. 이만큼이. 요거 4분의 3이고요. 요것도 하나, 둘, 셋, 넷인데 4분의 3이에요. 이만큼이. 그래서 L의 4분의 3이고 2L의 4분의 3이니까 두 개 더하면 4분의 9L 나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12번 기차가 앞쪽 끝이 10m/s로 터널의 입구를 통과한 순간부터 5초일 때에 기차 뒤쪽 끝이 터널 출구를 통과할 때까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였다. 이런 거 중학교 때도 많이 풀죠. 이동거리는 이제 5초 동안의 이동거리는 얼마냐? 총 기차 길이까지 합쳐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80m가 되는 건 맞죠? 그 다음에 처음에 들어갈 때 10m/s인데 만약에 5초 동안 10m/s를 쭉 달리면 50m밖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80m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가속도가 있었던 거야, 플러스 방향으로. 자, 그래서 나중 속도를 알고 싶어. 나중 속도 알아야 되나? 네. 나중 속도 알아야 되죠, 그쵸? 네. 나중 속도를 알고 싶어. 나중 속도를 알고 싶은데 평균 속도는 얼마지? 평균 속도? 5초 동안에 몇 미터 간 거예요? 80m 갔잖아, 그쵸? 그러면 16m/s? 30, 16m/s 맞죠? 평균이 16입니다. 평균이 16이려면 등가속도 운동에서 처음 더하기 나중 해서 나누기 2를 했을 때 16이 나와야 돼.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니까 10 플러스 V는 32, V는 22m/s. 나중에는 22m/s 돼 있어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는 5초 동안에 나중에서 처음을 빼야지 변화량이 나오죠. 하여튼 변화량은 12m/s죠. 그러면 2.4m/s 제곱이 가속도의 크기네요. 이해가요? 가속도의 크기는 좀 밑에 잘 안 보이는구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답은 1번. 13번에 그림은 물체가 수평면 위 점 P를 통과한 후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다. Q와 R을 지나 S에 정지한다. 정지하네. 그럼 끼 이렇게 속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간격은 모두 같다. Q와 R 사이의 속력은 각각 VQ, VR이라고 했을 때 요 비율은 비율 이렇게 물어보네요.
요거는 뭐 이러는 거긴 해. 예, 얘가 속력이 얘가 이게 줄어든 거긴 해 이렇게. 그렇죠? 예. 근데 간격이 똑같아야 돼. 간격. 시간이 아니라 이 밑에 면적이 똑같아야 돼. 면적이. 뭐 이런 식으로 네, 요 면적이 같아야 돼. 아니 왜 안 나와 이거? 안 되지? 면적이 똑같아야 됩니다. 펜이 안 써지네. 갑자기 목통이 됐어. 근데 뭐 이게 시간이 나와 있질 않아요, 얘는. 그래서 얘도 공식으로 좀 풀 거야. 그러니까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을 쓰겠습니다. 일단은 이 Q일 때 여기가 VQ였어. 나중 속력은 0이 되는 거죠? 그럼 요 거리가 여기를 하나를 이제 D라고 그냥 할게요. 이렇게 D, 이렇게 D. 자, 그래서 EAD는 나중이 0이고 공식대로 할게요. 처음이 VQ의 제곱이야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2D니까 여기 앞에 4를 써야겠네요. 2D니까 EAD인데 그 S가 2D이기 때문에 4AD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러면 아무튼 VQ를 어떻게 표현을 한 거야. V2를 어떻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요렇게 쓰면은 이제 나중에 루트 씌우거나 이럴 때 좀 껄끄러워지니까 일단 이거를 마이너스 4AD는 VQ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써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R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죠. 얘는 EAD는 0 마이너스 VR의 제곱이라고 쓰면 돼요. 공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VR의 제곱은 마이너스 EAD 이렇게 되죠. 근데 왜 마이너스가 되냐? 이거는 가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여도 돼. 제곱이 마이너스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 좀. 제곱한 값이 마이너스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가속도가 마이너스여서 그런 거야. 그래서 괜찮아요. 가속도 이 값이 마이너스니까 이 A라는 애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VR의 제곱분의 VQ의 제곱은 마이너스 2AD 분의 마이너스 4AD겠네. 맞죠? 그래서 결국에 VR분의 VQ는 루트 2가 되죠. 답은 1번이고 제곱을 하는 게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는 A가 마이너스여서 그래.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무튼 물체 운동에 관한 거예요. 물체 운동. 여기까지 물체 운동에 관한 거고 여기서 이제 힘하고 질량 가속도에 관한 건데
바로 풀기는 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내공임으로 좀 쉬운 문제를 먼저 풀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근데 선생님이 그 2점 테스트부터 2단계부터만 복사했고 일단 요거는 그냥 같이 볼게요. 개념 짚어보기. 여기 화면을 봐. 네,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했을 때 이 힘들을 모두 합한 힘을 합력이라고도 하고 알짜 힘이라고도 합니다. 알짜 힘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알짜 힘이고 방향이 반대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15N이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오른쪽 15N 작용할 거고요. 이렇게 관성은 물체가 처음 운동 상태 유지하려는 성질이 맞고 관성은 물체가 운동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정지 관성도 있기 때문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 큰 거고요. 걸어가던 사람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관성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아요. 그렇죠? 운동 관성이 있어서. 자, 질량이 2kg이 나무 토막에 10N의 힘이 작용했을 때 가속도는 얼마냐? F는 ma라고 일단 한번 써보시고 F가 10이고요. A가 모르겠고 M은 2죠. 그럼 A는 이제 5m/s 제곱의 가속도를 갖는다. F는 ma 써먹는 거고. 자, 이게 지금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가 가속도죠, 가속도. 그래서 지금 가속도가 제일 큰 애가 F1이야. F는 ma에서 A가 M이 똑같았을 때 A랑 F는 비례 관계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F1이 제일 큰 거예요. 이 가속도 그래프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시간 그래프 속도 그래프에서 뉴턴 운동체 몇 법칙에 따르면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일 때 1법칙이래. 운동하던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뉴턴 1법칙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F는 ma니까 A는 m분의 F죠. 가속도 법칙인데 힘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좀 문장으로 알아두셔야지 정확하게 압니다. 물체 A가 B에 힘을 가하면 반드시 B도 물체 A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작용 반작용이죠. 그러니까 얘가 1법칙, 2법칙, 3법칙 이렇게 돼요. 자, 중력을 작용이라고 한다.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 요거를 풀어서 말하면은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힘이지. 여기가 중력이야, 중력. 중력의 반작용은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 힘의 평형관계는 사과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사과를 당기는데 나뭇가지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서로 평형관계가 되는 거죠. 목적어가 똑같죠? 힘의 평형관계에서는 목적어가 똑같아야 돼. 그래서 그 힘이 합력이 0이다 이거죠. 일단 내신 다지기 문제를 먼저 풉시다. 2번부터 좀 그래도 여긴 좀 쉬워요 그래도. 그렇죠? 나중에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23번까지 한번 해봅시다. 1번부터 23번까지. 이것도 답 맞춘 다음에 틀린 거 위주로 할게요. 1번에는 이거 5번이고 2번에 2번 3번에 4번
4번에는 1번, 5번에 5번, 6번에 3번. 요 틀린 거 뭐 있죠? 3번에 알짜 힘의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 일정한 속력으로 내려오는 낙하산 운동. 이게 일정한 속력이 중요한데, 그럼 이게 가속도가 0이라는 거야. 가속도가 0. 일정한 속력은 가속도가 0이에요. F는 MA에서 A가 0이라 이 소리거든요. 알짜 힘이 0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평형 상태야, 이건. 왜냐하면 낙하산에 물론 중력도 작용하지만, 낙하산 매고 떨어져서 중력이 있는데, 요 공기 저항이 있어요. 공기 저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똑같아. 그럼 일정한 속력 떨어져요. 일정한.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야. 이게. 낙하하는 물체 운동. 근데 이게 뭐 일정한 속력이라는 말은 없네. 그러니까 뭐 그냥 자유낙하라고 생각합시다. 이거는 이제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서 점점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뭐 자유낙하라고 합시다. 이거는. 그다음에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의 운동은 운동 방향의 수직이죠. 운동 방향의 수직으로 작용합니다. 등속 원운동 할 때는 운동 방향의 수직으로 작용합니다. 빗면을 따라 내려간다. 점점 빨라지잖아요. 아무튼 그럴 경우에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죠. 알짜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에 1번이고요. 8번에 2번, 9번에는 5번, 10번에 5번, 11번에 3번, 12번에 1번. 뭐 여기 틀린 거 뭐 있죠? 없어요? 거 있습니다. 13번에 2번, 14번에 4번, 15번에 3번, 16번에 5번, 17번에는 A는 10N, B는 20N. 여기 16번 틀렸나요? 16번에 공 위에 누워서 정지해 있습니다. 공에 작용하는 알짜임 0이다. 이거 0이야. 이게. 공이 뭐 움직이나 뭐 어떻게 되나? 빨라지나 뭐 어떻게? 운동 상태가 유지될 때는 알짜임이 0인 거예요. 자, 0이고. 이거는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공을 누르는 힘이랑 지구가 공을 당기는 힘이랑 바닥이 공을 떠받치는 힘이랑 이게 다 합력이 0인 거예요. 그 알짜임이 0이 되는 거고요. 0이가 공을 누르는 힘과 공이 0이를 떠받치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다. 0이가 공을 누르는 힘과 공이 0이를 떠받치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다. 이게 맞아요. 주어 목적어가 바뀌면 되거든요. 0이가 공을 누르는 힘, 공이 0이를 떠받치는 힘. 이게 작용 반작용 관계 맞습니다. 0이가 공을 누르는 힘과 0이에게 작용하는 중력 크기가 같다. 0이가 공을 누르는 힘과 0이에게 작용하는 중력 크기 같다. 크기 같죠. 예. 근데 이게 서로 무슨 작용 반작용이나 힘의 평형 관계는 또 아니야. 근데 크기는 같은 거야. 이게 왜냐면 0이가 공을 누르는 힘이 mg만큼의 중력이 작용해서 누르는 거고 0이에게 작용하는 중력 mg고
크기는 같은데 이거는 작용 반작용이나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건 크기는 같은 거야. 둘 다 mg의 힘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답은 5번이고요. 18번에 4번, 19번에 1번, 20번에 1번, 21번에는 3번, 22번에 1번, 23번에 3번. 요런 문제들이 좀 기본이 돼야지 이제 어려운 문제를 푸니까 여기는 좀 같이 하겠습니다. 뭐 맞힌 것도 많이 있는데. 자, 봐봐요. 얘가 4kg, 6kg의 물체에 20N의 힘으로 미는 거야. 근데 이 하나의 물체를 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F는 ma라고 하는 거를 써먹는 건데 20N에 밀었는데 m이 질량인데 두 개 합쳐가지고 10이잖아요. 그럼 가속도를 먼저 구할 수가 있죠. 가속도는 2m/s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속도가 A의 가속도도 2가 되는 거고요. B의 가속도도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얼마냐? 2, 4, 8N이 R자임이고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얼마냐? F는 MA니까 M이 2고요. M이 6이고 A가 2니까 12N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가속도의 비가 2대 3이다는 아니고 그냥 1대 1인 거고 A에 작용한 R자임의 크기는 8N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고요.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12N이고 근데 이 12N이 어디서 온 거냐면 A가 B를 미는 힘이 12N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12가 있기 때문에 잘 봐.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오른쪽으로 20인데 왼쪽으로 12가 있잖아요. 그래서 합력이 8N이 되는 거예요. 근데 B에는 이제 A가 B를 미는 힘이 R자임으로 12N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가 그게 12N이 되는 거죠.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12N인 거죠. 8N이 아니라 8N은 A에 작용하는 R자임이고. 자, 19번에 자, 2kg이라고 되어 있고요. 중력 가속도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이 힘이 중력이 20N인데 3kg을 잡아당기는 거 3kg 합쳐가지고. 그래서 가에서는 F는 MA에서 F가 20이고 M이 3이야 3. A는 3분의 20 되겠네요. 근데 나에서는 이 중력 방향이 30N이고 얘도 10N인데 얘는 이제 도르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다라고 생각하고 풀면 안 되지. 이건 반대 방향인 거야. 이게 똑같이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40N이라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니까 지금 R자임은 30에서 10에서 20N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20N이 되는 거죠. 20N. 자, 아무튼 20N의 힘으로 4kg을 잡아당기는 거잖아. 그러면 가속도가 5m/s 제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3분의 20대 5 4대 3 알겠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거 이런 거를 잘 해야지 금방금방 풀 수가 있어요. 자, 얘가 이런 거 있잖아. 두 개가 질량이 똑같은데 하나에만 이제 그 중력이 작용하고, 물론 여기 중력 작용하는 건 맞는데요. 얘는
그 밑에 이걸 수직항력이라고 하는데 나무판이 얘를 받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얘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력에 의한 힘은 없어요. 근데 옆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거죠. 이 힘이. 아무튼 30N이 6kg을 잡아당겨. 그럼 가속도는 5가 되겠죠? 원래가 10이잖아. 9.8 말고는 지금 10으로 주고 있잖아요. 여기 절반이 이제 가속도가 됩니다. A의 가속도는 5m/s 제곱 맞고요.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30N이다. 아닌데 왜 아니냐면 중력은 30이 맞는데 이 실이 반대 방향으로 15N 잡아당기고 있는 게 있는 거야. 응? 그거를 이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A가 5m/s 제곱의 가속도를 갖는다라는 것은 A에 작용한 알짜임이 F는 ma니까 15N이 있다라는 소리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걸 보통 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잡아당기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또 있는 거예요, 15N이. 그래서 이게 요 사이에서는 다 15N의 힘이 작용 반작용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15N 작용하고 얘에 해당하는 알짜 힘도 15N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얘는 15N이 되는 거고 질량이 6kg이 되면 가속도의 크기는 이렇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30N이 6이고 3이면 9네요. 그렇게 되진 않네. A가 9분의 30이기 때문에 3이 되는 건 아니죠. 1번만 맞고요. 자, 21번에 가에서 15N의 힘이 작용하네요. 할 때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를 F가라고 하고요. 나 방향에서 15N이 작용했을 때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를 나라고 한다. 뭐 똑같을 것 같은데 안 똑같다 이거지 일단 가부터 구하면은 가에서 15N의 힘이 5kg에 작용해. 그럼 가에서의 가속도는 3m/s 제곱이겠죠? 근데 지금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랑 같은 게 뭐냐면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예요. 그거는 작용 반작용으로 같습니다. 근데 이걸로 구하는 게 더 쉬워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얼마냐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에서 9N이죠? 근데 여기서 9N으로 작용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이거밖에 없어.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 이거 9N. 그럼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뭐야?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도 9N.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얘가 9고요. 9N이고. 반대로 했을 때는 자, 반대로 했을 때 가속도는 사실 똑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해도 15N이고 질량 둘 다 합치면 5잖아요. 가속도 똑같아. 그러면은 얘에 작용한 알짜임이 어떻게 되냐면 6N이네. 6N인데 봐봐.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랑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랑 똑같은데 B가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네. 6N. 이대로 하면 되네.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가 6N인 거예요. 이거 마찰 같은 거 없거든요. 마찰 없더라고 없네. 마찰 없는 겁니다. 이거. 그럼 얘는 6N. 그래서 얘가 3대 1이야. 3대 2.
원칙적으로 한 건데 왠지 1대1일 것 같아서 1대1 찍으면 안 돼. A가 왜 6N인지 아시죠? 얘가 3m/s 제곱의 가속도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3이 6만큼 R자임이 작용해야 되는데 그 R자임이 B가 A를 비는 힘이지. B가 A를 비는 힘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게 맞고요. 22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인 얼음판에서 질량이 80kg인 철수와 48kg인 소용이가 한 줄의 양끝을 잡고서 수평으로 잡아당겼다. 자, 소용이가 24N의 힘을 받았을 때 철수의 가속도는, 철수도 어떻게 됩니까? 얘도 24야. 이건 작용 반작용이야. 작용 반작용. 자, 그랬을 때 철수의 가속도는 F는 ma, F는 ma, A는 80분의 24, 8로 나누면 10분의 3, 0.3m/s. 철수 맞아요? 근데 소용이 해볼게. 소용이는 F는 ma, F는 24, M은 48, A. 예, 뭐 0.5겠죠? 그러니까 사실 힘은 똑같은데 이게 잡아당긴 힘은 똑같은데요. 마찰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올 텐데. 질량이 작은 애가 속력이 훨씬 더 빨라요. 가속도가. 질량 작은 애가 가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얘가 확 당겨오는 걸로 보이긴. 근데 그게 힘이 커가지고 그런 게 아니야. 힘은 똑같은데 질량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질량이 작아가지고 얘가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가속도가 커지는 거예요. 질량이 작아서. 가속도는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힘의 크기는 비례하잖아. 힘이 같은데 질량이 작으니까 가속도가 커지는 거예요.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1, 2, 3kg인 세물체 ABC를 놓고 오른쪽으로 12N의 힘을 작용한 것이다. 푸는 방식은 똑같아. 일단 가속도를 먼저 구하는 거야. 12N의 힘으로 6kg을 미는 거나 똑같아가지고 A는 2m/s 제곱이야 다. 얘는 2m/s 제곱이니까 얘는 2N의 힘이 작용해야 되고, 얘가 2m/s 제곱이니까 4N이고, 2m/s 제곱이니까 6N이고, 합치면은 12N 나와야 되고. 그래서 A의 가속도 2가 맞고요. B의 작용은 R자임의 크기는 4야 4가 맞고. C가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6이죠 6. 예. C가 B라고 되어 있구나. 이거는 원래 B가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6N인데 이 6이 어디서 나온 거냐? B가 C에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C가 B에 작용하는 것도 작용 반작용은 똑같기 때문에 C가 B에 작용하는 힘도 몇 N? 6N 나와야 돼요. 이거 마저 해보죠. 3단계 마저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힘을 표시해야지. 힘. F는 얘는 3mg고 3mg. 요쪽은 2mg도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합력이 결국에 mg야 mg.
이해 가요? 3mg에서 2mg 빼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그랬는데 물체는 5m이죠, 5m. 5m. 그럼 가속도가 5분의 g야. 가속도가 5분의 g니까 뭐 디귿은 일단 맞고요. 그럼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얼마냐면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MA니까 M이 3M이고요. A가 5분의 G니까 5분의 3mg. 5분의 3mg. 근데 3mg에서 실이 잡아당기는 힘을 빼야지 R자임이 되는 거예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3mg 빼기 마이너스 T. 당기는 힘을 보통 장력이라고 해서 T라고 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T 넘기기로 넘기면 T는 T는 3, 5, 15 5분의 15에서 3 빼니까 틀렸죠? 그렇죠? 얘죠, 얘. 5분의 12mg입니다. 틀렸고요.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B는 중력, 질량 M이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래서 5분의 mg가 맞네. F는 MA니까. F는 MA니까 니은 이것이 맞죠. 이번에 요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요거 뭐 알려주는 거야? 가속도 알려주는 거예요. 기울기 가속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저렇게 되려면 요 힘이 5, 4, 20N의 힘이 가해져야 되고 F는 20N이 맞고요. 근데 얘가 A에 작용하는 R자 힘은 A가 가속도가 4니까 2, 4, 8N이 되는 게 맞고 B의 이동거리는 그냥 밑에 있는 거 구하시면 되죠. 직선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3 하면 되잖아요. 18m가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무중력 상태에서 200kg인 영희가 뭐 여러 가지 장비 합쳐가지고 200kg이겠죠. 100kg의 물체를 F를 가해 밀었더니 영희가 요런 등가 속도 운동을 하였다. 근데 이거는 미는 동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이 떨어지면 사실 등속도 운동하는 거고 미는 동안에 힘이 작용하니까 그때 속력 이렇게 가속도 운동한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F는 MA인데 F는 MA, M, A 100N의 힘이 작용한 겁니다. 자, 가속도 방향은 영희와 물체가 서로 다른 방향이죠. F는 100N이 맞고요. 로켓이 가스를 뿜어내며 날아가는 것도 이런 작용 반작용, 이거 지금 작용 반작용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4번 답이고. 갑자기 잡아당기면 추에 정지관성이 있죠. 정지관성 때문에 추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B가 끊어지고
천천히 잡아당기면 A에 작용하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A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B를 잡아당기는데 이 실 B에는 요 잡아당기는 힘만 적용이 되는데요. A에는 잡아당기는 힘에다가 추의 중력까지 더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A가 더 많은 힘을 받는 거죠. 자, 머리 아프죠? 자, 머리 아픈데 잠깐 5분만 쉬었다 하자 그래. 네, 5분만 쉬었다가 이거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해보자 그러면 요 세 문제만 해볼까요 일단? 네, 한번 14번부터 16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뭐 했으면 승현이랑 3점 테스트 한번 풀어보시고. 해보겠습니다. 그 용수철절의 눈금이 F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제 당기는데 둘 다 이제 F로 당기는 거죠. 가에서는 술의 하나를 F로 당기는 거고 나에선 술의 하나인데 이제 2F로 당기는 거고 얘는 질량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도 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지. 근데 가가 얘래요. 네. 근데 A는 M분의 F잖아. 그러니까 2F가 됐을 때 가속도가 2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나죠, 나. 맞죠? 그 다음에 둘 다 EF긴 한데 이 둘 다 EF긴 한데 질량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는 좀 작겠지. 그러니까 얘가 뭐 다고. 그래서 나랑 다를 정할 수가 있고요. 기억에 A는 나의 실험 결과이다. 맞네요. 수레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다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근데 이 말이 엄청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수레에잖아, 수레에. 그러니까 다에서 EF는 수레와 추에 작용하는 알짜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의 2배다가 아니야. 계산 안 해도 아니야. 이게 만약에 수레만 있어. 이거 수레 잡아당기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애를 뭐 요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EF 이렇게 잡아당기긴 하는데 요 추 하나 매달려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반작용이 있어요, 이게. 일종의 그 마찰력 때문에 생기는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일단 추는 그 정지 관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수레랑 추 사이의 마찰력에 의해서 수레가 추를 잡아당기는 힘이 생겨. 그럼 반작용으로 추가 수레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수레의 작용은 R자임이 EF보다 낮아져요. 그러니까 요 그림이지만 요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니은 틀리고 질량은 수레가 추의 2배이다. 이거는 이제 수치를 대입해서 알아야죠. 지금 가속도의 비가 나에서는 나랑 다가 6대 4죠. 가속도가 시간이 똑같으니까 가속도 B가 나랑 다에서 6대 4 6대 4 6대 4 근데 가속도는 A는 M분의 F잖아요. 근데 나랑 다가 둘 다 EF네, EF. 예. 술의 질량을 M이라고 하고 일단 술의 질량은 M이라고 하고요. 추의 질량은 뭐 M추라고 하자. 나에서는 술에만 있잖아요. M분의 뭐 EF. 근데 다는 M 플러스 M추 분의 EF. 자, 3대 2니까 M 대 M 플러스 M추는 뭐 1이고요. 예, 3대 2고요. 2대 3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질량은 수레가 추의 2배가 되는 거 맞죠? 5번 답이고요. 자, 15번에 자, P가 Q를 당기는 힘과 P가 A를 당기는 힘은 3mg야, 3mg. A에 작용하는 중력은 뭐죠? 2mg죠. 평형 관계는 아니야. 여기에다가 이제 Q가 잡아당기는 힘 합쳐야지 평형 관계가 되는 거예요. 평형 관계 아니야. Q가 B를 당기는 힘과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작용 반작용 관계다. 이게 평형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B를 B에 B에나 B를이나 똑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Q가 B를 잡아당기는 힘과 중력 B에 작용하는 중력 이거는 평형 관계. 목적어가 똑같기 때문에 합력을 구할 수가 있고요. 평형 관계가 되겠습니다. Q가 A를 P네요. P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3mg. Q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이 mg죠. 3배이다. 맞네. 3배. 한번 답이고. 16번에 컨테이너 무게 측정하여 과적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다. 예. 컨테이너 무게도 있고 이제 트럭 무게도 있는 거죠. 근데 컨테이너 무게가 W0인데 저울 측정값이 EW0래. 그럼 트럭이 W0네. 컨테이너가 트럭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이게 무게가 힘의 크기거든요. 무게가. 이거는 뭐 중력 가속도를 따로 곱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무게라는 게 중력의 크기야. 질량으로 나와 있으면 중력 가속도를 곱해줘야 되는 건데 그냥 무게라고 나왔으니까 이게 힘 자체입니다. 컨테이너가 트럭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W0가 맞고요.
컨테이너에 작용하는 중력과 트럭이 컨테이너를 떠받치는 힘은 둘 다 컨테이너를 이거는 평형관계. 컨테이너를 잡아당기는 중력, 컨테이너를 떠받치는 힘. 둘 다 컨테이너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이거 평형관계죠. 트럭이 저울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두 개 합쳐야죠. EW죠, EW. 트럭의 중력과 컨테이너 중력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그 합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트럭이 저울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EW죠. 물론 트럭의 중력은 W0가 맞는데요. 이 그림에서 이렇게 돼야 되고, 자 17번부터 20번까지는 좀 숙제로 한번 풀어봐 주시고, 일단 3점은 좀 나중에 하려고 해요. 여기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충격량, 운동량과 충격량으로 진도는 나갈 거고. 네, 수고 많았습니다.